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3월 14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사실상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오늘 코스피는 2.56%, 그리고 코스닥은 3.91%,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봉상으로 보면은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한 것은 맞아요.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보다 눈에 조금 돋보이는 경향이 있었죠. 그 중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오늘 현물 선물 다 합해가지고 2조 넘게 매도를 펼친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락을 좀 피해갈 수는 없었겠다. 그럼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겠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실리콘밸리뱅크 SVB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자산 규모로만 따져본다고 하면은 사실 미국의 뭐 시중 4대 은행이나 무언가 좀 규모가 있는 은행들과 레벨이 꽤나 달라요. 굉장히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은행들보다는 굉장히 작은 은행인데, 이 작은 은행 여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외국인이 무슨 생각이고 뭐 기관이 무슨 생각이고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SVB 같은 이러한 뭐 뱅크런에 대한 우려라던가, 아니면 뭐 청산, 파산, 이런 내용이 또 나올까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가져야 되는 거지. 사실상 SVB 자체로서는 엄청나게 크게 화두에, 물론 악재죠, 안 좋은 내용인데 계속해서 증시를 하락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발적인 이슈 정도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이 흐름을 지켜보는 게 결국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우려감들이 좀 더 악화되기 전에 미국에서 이 뉴욕 시그니처 은행도 자체적으로 파산을 시켜버렸잖아요. SVB 이후에 좀 어찌 보면은 미국 자체에서 지금 선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이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선조치를 한 거를 계속 이어서 해줄 수가 있겠나 과연. 이런 우려감도 저는 사실상 드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SBB 자체적인 이슈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들이 파생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 내일은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SVB 사태 이후에 많은 뭐 투자 분석가들, 전문가들, 뭐 투자 기관들에서 뭐 언론 보도들도 그렇고, 원래는 FOMC 3월 FOMC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가장 무게가 컸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올라오고 있고요.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화적인 기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이 고금리 사태에 대해서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 지역 은행들이 돈을 만지는 이 금융시장, 돈을 만지는 시장들이 파산하고 이 여파가 커지는 게 생각보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인 거죠. 연준이 물론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어요. 연준은 기존적으로 어느 정도의 침체, 어느 정도의 둔화가 사실 오기를 바란 곳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의 예상, 사람들의 범주 밖에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초점이 인플레 한계였다고 한다면은, 가장 우선적인 게 인플레였다고 한다면은 이 뱅크런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당장 다음 주가 FOMC잖아요. 그 전까지 어떤 판단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연준 위원들이 참 여러모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호재일지 모르겠어요. 매파적으로 올리는 게 오히려 호재인 건지, 아니면 완화적으로 가는 게 호재인 건지. 기존의 입장대로 완화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시장은 이제 금리 많이 안 올린다 하고
원래처럼 호재풀이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 대해서 연준은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면서 빠르게 잡는 게 보여. 그러면 이게 자체로는 호재로서 풀이가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이 반영을 한 부분도 있을 거고 50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해서. 근데 또 다른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도 제가 시장의 초점이 한계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게 좀 더 심화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와 참 어렵다.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 제일 많이 빠진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은데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쵸? 이날 2.5 오늘이 3.91 코스닥에 4% 가까이 빠졌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은 무언가가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 결국 어떤 내용이건 증시가 새로운 이슈에 강하게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무언가가 전략을 세울 때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초점이 어떻고 흐름이 어떤지 분명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